네, 안녕하십니까. 어, 대학 혁신 지원 사업 2024학년도 SCTL 수업 사례 콘텐츠 또 PBL 수업 사례 분야에서 발표를 맡게 된 다문화 교육학과 오영섭입니다. 예, 오늘 제가 말씀드릴 그 주제는 한국인과 외국인 학생이 함께 문화를 교류하는 수업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그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수업 사례 발표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업 설계, 또 수업 운용, 그다음에 수업 결과 이렇게 세 가지에 걸쳐서 수업 사례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수업 설계입니다. 일단은 이 수업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수업은 우리 다 알다시피 한국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기반한 이주민들이 1천만 명 시대가 되었다고들 얘기를 합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만 150여만 명, 어, 그다음에 또 재외 동포가 708만여 명 정도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우리 사회는 문화 다양성 사회로 진입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한국 사회의 반영을 하기 위한 수업인데요. 보통 수업에서는 한국 사회의 시대적인 배경들을 잘 반영을 하기가 쉽진 않은데, 그러니까 인구 구성에서 다양성이 이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 현장에서도 어, 예외가 아니죠. 예. 인하대만 보더라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3천 명 정도가 재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인하대는 다시 말해서 굉장히 국제화된, 글로벌화된 이제 캠퍼스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인하대학교 재적 학생이 2023년도만 해도 2만 8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10여 퍼센트 정도가 어, 외국인 유학생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학부는 한 1,900여 명, 대학원은 거의 300명에 가까운 숫자. 그래서 학부와 대학원 정규 교육 과정에만 한 2,200여 명이 학생들이 현재 재학 중이고, 연수 과정까지 온 외국인 유학생들을 고려하면 총 2,987명, 거의 3,000명에 가까운 학생들이 외국인 유학생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 캠퍼스의 환경 변화, 캠퍼스를 구성하는 학생들의 그런 문화적인 다양성, 국적의 다양성, 인종의 다양성들을 고려한 수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한국 사회의 변화, 특히 인하대 캠퍼스의 변화를 고려해서 대학원 수업, 또 학부 수업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하는 그런 적극적인 어떤 변화에 발맞춰가는 그런 수업이 적극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이런 상황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 수업을 하는 인하대학교 자체가 굉장히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고 또 개척자적인 프론티어 정신을 창학 정시로 내미는 그런 학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인하대학교는 인천과 하와이의 그 앞자만을 따서 어, 세운 학교이죠. 미국 하와이 이주동포, 우리의 재외동포들이 어, 이주한 지 50주년을 기념된 사업 중에 하나로 설립된 학교입니다. 그만큼 우리 학교는 어,
굉장히 문화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는 시작부터 그런 학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미국의 한인 이주를 한 지 120주년이 되는 해와 또 학교가 설립된 지 70주년이 된 그런 해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런 창학 정신에 기반한 그동안 쌓아왔던 역사를 넘어서 새로운 혁신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이 어, 새로운 혁신의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때인데 무엇보다도 그런 와중에서 어, 인하대학교에 구성하고 있는 10여 퍼센트 정도 되는 그런 외국인 학생들로 채워진 그 학생들을 함께 혁신을 이루어가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르치고 우리가 연구하는 그 현장에서 또 학문 후속 세대를 양성하는 그 현장에서 외국인 학생과 한국인 학생이 서로 간에 화합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는, 그러니까 상호 문화 교류를 할 수 있고 또 배운 것들을 실천할 수 있는 교육의 현장으로 변화되는 것이 어, 혁신의 우리 인하대학교가 가고자 하는 혁신의 방향과 굉장히 어, 부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하대학교는 인하대학교 타시켄트 대학 IUT라는 학교를 세운 지 거의 10주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수백 명의 어, 우즈베키스탄 학생들이 인하대학교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현지 대학에서 소정의 과정을 밟고 인하대학교에서 본교 인하대학교에서 와서 어, 남은 과정들을 이수하는 또 어, 이런 상황에서 특히 중앙아시아 계통의 문화들을 잘 배우고 본교의 구성원이 우리가 또 이해가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 인하대학교에서 제공하는 그 다양한 교과목 중에서 정말로 상호 문화 교류를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정규 교과목이 교육과정으로서 그런 교과목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 어, 우리가 전제 처하고 있는 상황에 맞지 않게 굉장히 그러한 교과목들은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에서 학부에서 이런 관련된 교과목을 가르치는 것이 학부에는 한 두 과목 정도가 있고요. 대학원에서는 어, 이러한 학문과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설립된 다문화 교육학과에서 이런 교과목들을 제공하고는 있습니다. 네, 학부에서는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에서 다문화 교육에 일하는 전공 선택 과목을 또 학부 교양 선택 과목으로서 다문화 사회와 공존의 인문학이라는 교과목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근데 실질적으로 학부에서도 전공 선택 교과목을 제외한 학부 교양 선택으로 하는 이 다문화 사회 공존의 인문학 과목도 어, 수강 인원이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울러서 대학원에 있는 다문화 교육학과에서 개설되는 한 매 학기 10여 개의 교과목이 있다 하지만 타전공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곳에서 접근해서 배울 수 있는 이런 교과목들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에서 마침 올해 2월 말에 다문화 교육학과랑 또 아제르바이잔 국립 BIMC, 예, 바쿠 인터내셔널 멀티컬처럴 센터라는 곳과 상호 협정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간의 문화 교류와 관련된 또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교육과 또 연구를 같이 진행하기로 한 이런 또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교육학과에서는 2024년도 1학기에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라는 교과목을 개설하고 적극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포함한 중앙아시아에 있는 어,
학생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과 같이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이런 교과목들을 만들어 보자 하는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제가 발표하고자 하는 한국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서로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의 장을 만들어 보는 그런 수업 현장을 해보고자 하는 그런 배경이 되었습니다. 일단 이 그 프로젝트가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P1, 프로젝트일 수도 있고 또 프로블럼, 문제일 수도 있는데 해결해야 될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첫 번째 해결해야 될 프로젝트 문제는 뭐냐면 한국인 학생, 또 외국인 유학생, 그리고 심지어는 다문화 교육학을 전공하지 않는 타전공에 있는 학생들까지 포괄해서 또 접근할 수 있고, 또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교류할 수 있는 배움의 현장을 제공하는 교과과정, 정규 교과과정의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이 프로젝트이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생각해 봐야 될 프로젝트이자 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면 정규 교과목을 수강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모든 학생들에게 다 제공할 수는 없지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비교과 교육 과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에는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또 시민들까지도 참여가 가능할 수 있는 비교과 과정을 구현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 두 가지의 어떤 해결해야 될 문제를 어떻게 보면 이 수업에서 설계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4년 1학기에 개설된 다문화주의와 상호문화주의라는 교과목을 PBL을 기반으로 한 수업으로 설계하게 된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설계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가지고 대략적으로 수업을 설계를 했습니다. 네,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학생들이 이 수업에 수강하는 학생들이 충실하게 배우고 또 실천할 수 있는 이런 단계를 만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이론 중심의 강의 및 토론식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예,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에 관련된 초기에는 이렇게 구성되죠. 1차 시에는 1주차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2주차에서 6주차까지에는 세계의 다문화 사회, 예, 한국을 제외한 전 세계에 있는 세계의 다문화 사회와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다문화 사회를 배우는 방식으로 1, 2교시를 진행을 했습니다. 중기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론을 조금 넘어서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실천을 할 것인가. 예, 이론과 실천 융합형 수업을 설계를 한 것이죠. 그래서 중기에는 7주차에서 10주차 되는 이 수업 시간에 1교시에는 이론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예, 이제는 이제 한국의 다문화 사회에 주목하고,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의 다문화 사회를 이론적인 학습을 통해서 배우고, 2교시에는 구체적으로 이러한 지식들을 적용해서 소개하고 또 알릴 수 있는 또 상호 문화 교류 행사를 준비하는 2교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교시는 이론, 2교시는 실천에 중심을 둔 이런 수업을 진행하다가 후기에는 실천 및 협동학습 프로젝트, 또 문제 해결형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기에는 11주차부터 14주, 마지막 15주차까지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이러한 이 배운 지식들을 어, 실천하고 알리고 나눌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상호문화 교류 행사를 준비하고 또 마지막 15주차 기말고사 주간에는 실제로 준비한 이 내용을 가지고
행사를 운영하고 어, 하는 그런 실질적으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나눌 수 있는 한 주가 동안 이제 실시를 했거든요. 그런 그냥 시간들을 가지는 이런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어, 특별히 이제 2교시에서 진행되는 아제르바이잔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아제르바이잔 출신이고 또 아제르바이잔 문화 전문가이자 또 다문화 교육학을 전공한 박사의 특강으로 진행을 하면서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그쪽 사문화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 어,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에 수강한 학생들은 같은 경우는 어, 한국과 세계의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 중앙아시아에서 있는 아제르바이잔은 그 나라의 그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어, 먼저 배우게 된 것이죠. 이해를 가지고 이것들을 한국 사회의 교직원들과 학생들과 시민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간들을 실천적으로 고민하고 해결해 보고자 하는 그런 수업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15주차는 1주차부터 14주차는 어떻게 보면 정규 교육 과정이죠. 이 과정 속에서 나온 모든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행사에 행사를 통해서 공유하는 그래서 그 공유할 때에 참여할 수 있는 이 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 교직원, 시민들까지도 참여를 유도해서 이들은 일종의 비교과 교육 과정을 어, 통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아까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프로젝트,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프로젝트, 두 번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는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업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수업의 내용들이 진행되었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수업 운영. 아까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는 이론 중심의 강의 및 토론식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예, 첫 번째 이제 보시다시피 사진 활동 사진까지도 다 넣어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으로서 아마 여기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교수랑 어떤 이 관련된 특강 강사라든지 수강생들을 서로 소개하고 이해하는 그런 방향으로 그다음에 매 주차별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지 그래서 수강생들이 어떻게 협조를 하고 이것을 준비를 해야 될지를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진행될 수업에 대한 내용들을 미리 고지를 하면서 나누었죠.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이 진행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주차 강의에서는 첫 번째, 1교시랑 2교시로 나누어져 있는데, 북미 지역의 다문화 사회를 나눈 이후에 2교시에는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아제르바이잔 문화 전문가, 다문화 교육 박사를 모시고 특강 강사로 모시고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가졌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특강 강사가 처음에 이제 아제르바이잔에 관련된 그런 특강을 하는 그런 사진들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어,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를 모시고 특강을 쭉 진행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3주차 강의, 3주차 강의에서는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제 유럽의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강의를 1교시에서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2교시에서는 계속해서 아제르바이잔, 다문화 사회로서 아제르바이잔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가졌습니다. 예, 초기에 있는 4주차부터 6주차를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마찬가지로 4주차에는 1교시 아시아의 다문화 사회, 2교시에는 다문화 사회로서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했고요. 5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5주차에는 좀 더 다문화주의의 철학적인 내용들, 다문화주의에 관련된 철학적인 이론적인 또 철학적인 그런 배경과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하고 2교시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제르바이잔에 대한 이론들, 그 이야기들을 좀 더 발전해서 심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6주차 수업에서는
어, 네, 휴강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공휴일로 인한 휴강이었기 때문에 어, 이때는 6주차 수험은 그 휴강에 대한 보강으로서 동영상을 제공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1, 2교시를 상호주의 문화에 관련된 이론적, 철학적인 어떤 배경들을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하는 것들 장면들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주차부터 6주차까지는 보통 어떻게 보면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론 중심의 강의 및 또 학생들과 토론을 나누는 그런 수업들을 진행을 했지요. 예. 이 수업이 프로젝트형 문제 해결용 수업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학수강생들이 배워야 될 이론적인 지식과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데는 충실하게 하고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 다음 이제 중기로 넘어가서 7주차부터 10주차까지의 내용들을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6주차까지는 이론 중심의 어떤 그런 수업을 진행을 했다면 중기부터는 이론에서 구체적으로 배운 이론들을 어, 가지고 어떻게 실천으로 갈 것인지 한국과 세계의 다문화 사회와 관련된 내용, 특히 아제르바이잔의 다문화 사회, 그들의 문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지 않습니까? 수강생들이. 그러면 이것들을 알지 못하는 이 수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효과적인 방식은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이런 이론과 실천을 융합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어, 1주차, 그 이론과 실천으로 구성된 첫 번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7주차 강의죠. 7주차에서는 어떻게 나누었냐면, 첫 번째 1교시는 강의식, 이론을 계속 배웠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한국의 다문화 사회, 특별히 한국의 다문화 가족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또 마찬가지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어떤 다문화 사회, 문화 다양성에 대한 내용들을 1교시에 이론적인 지식들을 계속 배웠습니다. 2교시에서는 본격적으로 7주차부터는 그러면 이런 지식을 배운 것들을 상호문화 교류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공유하고 나눌 것인지를 첫 번째로 나눈 시간 7주차였습니다. 그래서 이때 킥오프 미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행사 일시라든지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기획한 것들은 교수가 기획한 것들을 나누고 의견을 나누는 이렇게 보면은 어, 교수가 이렇게 있고 수강생들이 쭉 둘러 앉아서 이 내용들을 나누는 어떤 시간들을 가졌죠. 자, 8주차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였기 때문에 따로 수업은 없었고요. 9주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을 했냐면 9주차도 마찬가지입니다. 1교시는 이론을 배우는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배우는 한국과 한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서 배우고 아제르바이잔 소수민족의 언론사에 관련돼서 구체적으로 소수민족들이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2교시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문화 행사를 상호문화 교류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까지 어, 어, 9주차에 걸쳐서 배웠잖아요. 9주차에 걸쳐서 아제르바이잔에 관련된 내용들을 배웠습니다. 꽤 많은 분량을 배웠습니다. 예, 여기에는 이제 아제르바이잔의 어떤 뭐 국가에 대한 소개, 문화에 대한 소개, 아제르바이잔을 구성하고 있는 인종들에 대한 소개, 또 아제르바이잔과 한국과의 외교 관계, 뭐 여러 아제르바이잔의 기본적인 뭐 전통 음식들, 뭐 전통적인 어떤 문화들, 어떤 자연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보통은 아제르바이잔에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수강한 학생들이 어, 역할을 분담을 해서 떤 부분에서 어떻게 소개할 것인지 이런 판넬들을 제작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판넬들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또 어떻게 해서 이 홍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을 9주차에서 내용으로 담게 되었죠. 이 10주차 수업에서는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는 마지막 이론 강의가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살고 있는 다문화 사회 구성원으로서 결혼 이주와서 또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다 이주 배경 아동 청소년들에 대한 다문화 교육 정책들을 다뤘습니다. 특별히 이제 여기 7주차부터 10주차에 있는 내용들은 한국에 관련된 다문화 사회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론적으로 조금 다루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우고 10주차 2교시에는 구체적으로 판넬 제작을 위한 자료 수집 및 검토, 수업 중에 나온 내용도 있지만 좀 더 이것을 잘 다듬어서 공식적인 자료,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이라든지 뭐 이런 공식적인 자료를 통해서 어떤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하는 과정들을 거쳤죠. 아까 말씀드린 어, 아제르바이잔 출신에 있는 그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1주 차이는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 실제로 가서 대사관 관계자를 만나는 어떻게 만날 것인지, 무엇을 어떤 얘기를 할 때 어떤 협조를 할 것이 이런 준비하는 내용까지도 저희가 수업 시간에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중기에서 7주차에서 10주차에서는 이론적인 지식이 있지만 또 이것들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런 내용들을 좀 설계하고 조직화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수업이 이제 후반부로 진행이 되면서 저희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배운 것들을 어떻게 실천하고 그리고 이 수강생들이 있었는데요. 수강생들이 어떻게 서로 간에 협력을 하는 협업이 굉장히 중요했죠. 이것은 행사 일을 준비하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에 그 팀워크가 중요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동학습, 형의 어떤 이런 실천형 또 협동학습 스타일의 어떤 그런 수업을 하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P1, P2의 프로젝트 문제 해결이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수업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1주차 수업, 11주차 수업에서는 이때는 이제 저희가 수업을 어떻게 진행했냐면 사실은 5월 15일이 아마 그 공휴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서 수업은 없었고 그 다음 날에 저희가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 방문을 했습니다. 용산에 있죠. 이태원에 있는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 실제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대사관에 방문해서 관련된 그 대사관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준비하고자 하는 상호문화 교류 주간 관련 행사에 관련된 내용들을 브리핑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저희 학과 차원에서 저희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차원에서 또 이제 협조할 부분이 있고 홍보할 부분이 있어서 어,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데 또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처음 이렇게 만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요. 어, 대사관에서도 굉장히 이 수업에 관심을 많이 갖고 협조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중앙아시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론들을 배우긴 했지만 그 나라의 관련된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봐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대사관에 가서 실제로 거기에서 오신 한국에 파견된 어, 대사관 직원들과 만나면서 했던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 수강생들에게도 굉장히 유효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머릿속으로 배우는 지식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12주차에는 어떻게 했냐면 비대면 줌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비대면 줌 회의를 이 수업 시간 외에도 수업 시간 외에도 저희가 실질적으로 5월 21일은 저희 수업 시간은 아니었는데 준비 빨리빨리 이제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결정해야 될 시간이 필요로 해서 어떤 장소를 확정한다든지 일시를 확정해야 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비대면 줌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장소를 정석학술정보관 1층 로비에서 하고자 하는
그런 장소를 확정을 해야 됐고, 그 다른 안이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진행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어서 그렇게 됐고요. 일시까지도 확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애초에는 기말고사 주간에 하루를 잡아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6월 10일 하루는 문화 체험의 날로 실질적으로 어, 어, 정서학술정보관에 오면 문화 행사를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날을 하지만 나머지 날은 저희가 준비한 어떤 문화에 관련된 소품들이 이제 판넬들을 쭉 전시해서 하는 그런 주간을 한 주간을 통째로 행사를 하고자 하는 그런 일시들을 확정을 하고 협조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나누었고요. 12주차의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마침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11주차에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 방문을 했지요.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제안을 했냐면 2주 후에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주관하는 어, 독립기념일 행사가 있었습니다. 예. 아제르바이잔도 그런 독립기념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행사를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하는데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하는 그 행사에 와서 한국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다른 어, 아제르바이잔 어떻게 보면 관련된 사람들이죠. 그런 한국인들, 아제르바이잔 사람들을 모두 만날 수 있는 이 자리에 저희 그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 저를 포함해서 모든 학생이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여기 이제 서울 하이트 호텔에서 있는 그 아제르바이잔 공식 행사에 참여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또 관련된 사람들과 많이 인사를 하고 또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인하대학교 다문화 교육학과라든지 다문화융합연구소 또 인하대학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정말 많이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수업을 통해서 저희가 아제르바이잔을 초점을 맞추고 했는데 관련된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되게 배우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머릿속으로 지식적으로 배웠던 것들을 실제 사람을 만나면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는 되게 좋은 시간들이 되었던 것이죠. 예, 13주차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15주차 행사를 위한 이제 행사 시간으로서 어, 저희가 된 것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최종 판넬을 점검하고 실제로 6월 10일 날 문화체험의 날이죠. 예, 전통 의상은 무엇으로 할 것인지 또 전통 음식 시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공연이라든지, 또 포토존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기념품은 어떻게 구성해서 나눠줄 것인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굉장히 준비할 것들이 많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하루 문화체험의 날만 해더라도 저희가 이런 것들을 잘 조직화해서 오시는 사람들 불편함이 없이 동선을 짜고 또 그것들을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굉장히 어, 준비하는 시간들이 꽤 걸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주차에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어떤 것들을 했냐면 어, 문화 행사가 열리는 정석학술정보관에서 1층에서 이렇게 있는 여기 이제 정석학술정보관 1층에 있는 자리에서 미리 세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기에서 이제 판넬들은 저희가 다 여기 수강생들이 배웠던 지식들을 가지고 구성을 했는데 그 외에도 저희가 전시할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시할 수 있는 물품들을 저희가 만들 수 있는 게 있고 협조를 받아야 될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 다시 또 방문을 했어요. 예. 그래서 관계자들 만나고 문화 관련된 소품들을 저희가 잠시 대여를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전시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테이블 위에는 실제로 아제르바이잔에서 왔던 문화 소품들이 쭉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어떤 뭐 이런 아이템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아서 가지고 오고 실제로 정석학술정보관에 실제 사전
적인 어떤 준비 작업으로 이런 테이블 세팅하고 어떤 이런 판넬들을 올릴 수 있는 이젤들을 다 설치를 하고 뭐 이런 여기 보면은 어 이게 보면은 수직 어떤 홍보하는 이런 판이 있는데 이런 곳에도 포스터를 미리 다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했는지를 직접 설치도 해보고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5주차에는 기말고사 주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말고사 주간을 통째로 첫째 날 월요일 날에는 문화체험의 날 행사를 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기획 정시를 한 거죠. 기획 정시 그냥 사람이 없이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스태프들은 없지만 볼 수 있도록 이런 것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시해 놓는 그래서 이 한국 아제르바이잔 상어문화 교류 주간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산한 바로는 그 6월 10일 날 문화 체험의 날에만 저희 본교에 있는 교직원, 재학생, 시민들 포함해서 한 200여 명 정도가 온 걸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스태프들은 순수히 제외하고 저희 이제 수강생들뿐만 아니라 또 아제르바이잔 학생에서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또 예,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제외하고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 행사를 보고 했던 곳이죠. 6월 11일에만. 11일부터 14일까지는 기획 전시로 그냥 이 정서학술정보관에 세팅을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기말고사 주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잠깐 공부를 하다가 오가면서 많은 것들을 아마 배워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예, 1주차부터 15주차까지 굉장히 어, 또 조직적으로 이것들을 배우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수업 결과들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업의 결과물로서는 이제 이런 것이죠. 한국 아제르바이잔 상호문화 교류 주간으로 해서 6월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을 했고요. 일시는 이렇고 6월 10일에만 문화 체험의 날라고 실시하고 다른 날은 기획 전시만 진행을 했습니다. 장소는 정서학술정보관 1층 복도에서 진행을 하고 메타스페이스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1층에 가면 메타스페이스랑 이런 체험 공간이 있습니다. 예, 3개 면이 그 공간의 3개 면이 어, 그 3D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상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여기서 문화 공연도 하고 아제르바이잔에 관련된 영상도 이렇게 띄워놓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그런 두 가지 장소에서 진행을 했고요. 주체는 인하대학교 다문화융합연구소 또 다문화 교육학과 또 인하대학교 아제르바이잔 학생회 또 인하대 정서학술정보관이 주체가 돼서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후원은 인하대학교에서 또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이렇게 했었죠. 참가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하대 학부생, 또 대학원생, 또 인하대 내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유학생, 또 바쿠 공대에서 인하대에 왔던 교환학생들, 또 인천시 지역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어, 6월 10일에 있는 그 때만 대략 집계해 보면 한 200명 이상은 왔던 걸로 추산 인원이고요. 다른 나라에 있었던 기획 전시는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가는 인원들, 지나치는 인원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했는데 구체적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10개 정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섹션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제르바이잔의 기본적인 소개. 예, 아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거의 대부분 모를 겁니다. 잘 모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이 수업을 준비하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수업 외의 시간 아니면 아제르바이잔을 배우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 같은 걸 소개하는 어떤 그런 섹션을 구성했고 두 번째는 아제르바이잔과 한국과의 관계 어떤 뭐 외교 관계라든지 어떤 교민 현황이라든지 어떤 그쪽에 진출한 어떤 기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 두 국가 간의 어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소개하는 그런 섹션이 있었고 세 번째 섹션은 아제르바이잔 일상 용어들 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뭐 이런 기본적인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발음하는 것들을 배우는 그런 섹션들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아제르바이잔의 어떤 예술에 관련된 그런 것들, 네, 관련된 것들을 어,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아제르바이잔과 관련된 도서들, 어, 아제르바이잔을 소개하는 도서가 사실 한국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중앙아시아 관련된. 그래서 정석학술정보관에서 이것을 위해서 국내에 있는 도서들, 보유하고 있는 도서들뿐 아니라 국내에 있는 도서들 또 추가로 구입하면서 이런 것들을 기획 전시를 했습니다. 예, 정석학술정보관에서 많이 그런 거 힘써 주셨고요.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 전통춤 공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여섯 번째 섹션은 아제르바이잔 학생회에서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음악에 맞춰서 추는 공연 현장들을 메타스페이스에서 했고요. 제가 잠시 뒤에 잠깐 동영상을 공유하겠지만 그런 시간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제르바이잔의 전통적인 음식들 이런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 그래서 디저트, 차, 뭐 음료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어, 준비를 해서 시식하고 씨음하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여덟 번째는 어, 전통 의상, 또 문화 소품, 또 주요 아제르바이잔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주요 어떤 경관들이나 주요 어떤 그 건물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사진으로 담은 그런 사진들을 저희가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의 협조를 받아서 또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 청에서 또 지원을 받아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했죠. 아홉 번째는 아제르바이잔 소개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어떤 한 코너에는 TV 스크린을 계속 돌아가게 해서 아제르바이잔에 관련된 영상들을 계속 틀어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본 행사에 대한 만족도와 의견 조사를 떻게 했냐면 스티커를 붙인다거나 포스트를 통해서 어, 의견들을 어, 어, 받아보는 이런 식의 그러니까 총 저희가 구성했던 어떻게 보면 저희가 여기 1번부터 4번까지는 수업 중에 배웠던 내용들을 재구성을 한 거죠. 그래서 판넬을 통해서 게시를 하고 또 이런 다른 협조할 수 있는 그런 기관들과 통해서 아제르바이잔 관련된 도서라 실질적으로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은 도움을 받고 해서 이런 것들을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들을 전시를 하고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 이날 오셨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국 아제르바이잔 상호문화 교류 주간에 관련된 이제 홍보 포스터, 웹 포스터가 이렇게 잘 돼 있고 또 실제로 거기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배경이 되는 바쿠라든지 수사라는 지역에 있는 그쪽의 지역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포토를 구성했고요. 실제로 이것들을 어, 교내 행사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공문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홍보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준비를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것은 이제 6월 10일에 있었던 어, 행사의 풍경입니다. 그 사진입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정석학술정보관 공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고 1층에 딱 들어가시면 출입문 열고 굉장히 큰 그 공간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디귿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는 여기에는 이 테이블 위에는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제공받은 문화 소품들을 다 세팅을 하고 뒤쪽에는 판넬이라든지 사진 같은 것들을 이렇게 이젤에 세워서 준비를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오른쪽 말고 이 중앙에 있는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아제르바이잔 관련된 또 중앙아시아에 관련된 국내 도서들을 또 정석학술정보관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들을 쭉 전시해 놓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왼쪽에 있는 이것은 뭐냐면 여기에는 실질적으로 아제르바이잔 음식들, 음료들을 시음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구성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념품을 받아갈 수 있도록.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 TV 스크린이 보이는데 TV를 통해서 문화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들이라든지 영상들을 보고 갈 수 있고 여기 지금 사진은 안 나있지만 여기에 이제 그 판넬 하나가 더 있는데 여기에서 만족도 조사, 의견 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꾸몄습니다. 그래서
쭉 출입구를 따라와서 들어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딱 나와 있죠. 행사하는 큰 포스터가 있고 쭉 하나씩 거쳐가면서 배우고 지나가고 맛보고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디귿자 형태의 어떤 이런 동선을 꾸몄습니다. 네, 여기가 이제 도서들이죠. 도서마다 여기에 보면 도서명이라든지 소개글 같은 걸 다 해서 이것이 어떤 내용들의 책이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쭉 전시를 했습니다. 예, 아까 이거 이제 오른쪽에 들어왔을 때 그 문화 소품 판넬들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들어오자마자 어, 오가시면서 쭉 볼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었죠. 예. 예, 요것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메타스페이스 공간입니다. 예, 메타스페이스 공간이 사실 요쪽에 있죠. 예, 들어가시면 아이디 체크를 하시고 그다음에 요 공간이 이제 그 메타스페이스 공간인데 이 공간 안에서 어, 정해진 시간에 전통 춤 공연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렇게 3면으로 된 3D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영상을 틀어놓고 음악을 틀면서 여기 아제르바이잔 학생들입니다.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전통 의상을 입고 음악에 맞춰서 전통춤을 공연을 했죠. 예. 저도 이런 아제르바이잔의 전통 의상이 이렇다는 거, 음악이 이렇다는 거, 이렇게 춤춘다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도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아마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와서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서 친숙해지고 친해지는 아마 그런 시간이 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실질적으로 또 여기에 보면은 의상을 입는다거나 모자를 쓰고 소품들을 만져보면서 여기 아까 보면 포토월이 있죠. 포토월 여기 보면 의상들도 있고, 의상도 입어보고 하면서 사진을 폴라로이드 사진까지도 찍어갈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이것을 체험하면서 뭔가 흔적들을 남기고 기록들을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여기 맨 오른쪽엔 저이고 맨 왼쪽은 어,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서 오신 대사관 직원분도 계신데 네, 이렇게 보면은 저희 이런 한 10여 명의 준비팀이 이런 것들을 세팅을 하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제르바이잔 학생들도 계시고, 유학생들도 계시고, 이 수업을 같이 수강하는 학생들도 있고, 또이 대사관 직원들도 있는데 이렇게 같이 어, 행사 전에 이렇게 사진도 찍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왼쪽에는 아까 이제 음식 체험 코너가 있었다 그랬죠. 음식 체험 코너에서 이게 보면은 굉장히 맛있는 음식들이 많았습니다. 또 독특한 음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재학생들이 오가면서 마침 또 기말고사 주간이어서 학생들이 또 기말고사 주간이니까 도서관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이런 것들을 오가면서 휴식을 또 취하면서 또 조금 쉬면서 이런 것들을 맛보고 또 여기서 가면 맛보고 여기서 기념품도 받아가는 여기서 보면 기념품 받을 수 있게 돼 있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셨는지 저희가 이제 대회 홍보도 열심히 했는데 어떤 어머니는 아이들 두 자녀를 데리고 와서 이걸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예,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이렇게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는 이런 곳들이 많지가 않을 겁니다.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이 체험을 시키는 이런 어머니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참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시민들도 이렇게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심지어는 외국인 유학생들, 교내에 존재하는 교내에서 이제 어,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 행사에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많이 인사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에 대해서 관심이 있거나 모르는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도 많이 왔다는 것이죠. 굉장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어, 한번 잠깐 그 전체,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렸는데, 전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
어떻게 보면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공간들을 구성을 해서 학생들이 벌써 이렇게 몰려 있죠. 이게 초반에 있었던 건데 준비팀뿐만 학생들이 모아서 이런 것들을 체험해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제 마련을 한 것이죠. 예, 전통 춤 공연인데요.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이거 소리가 공유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예, 아제르바이잔 학생들인 유학생들인데요. 이 행사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연습도 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예, 참 기특하더라고요. 이 행사를 한다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알리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한국과 아제르바이잔 이제 그 상호문화 교류 주간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면은 요 장면입니다. 이제 저희 행사가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이 됐습니다. 6월 10일 날. 근데 저희가 시킨 것이 아닌데 여기 보면 왼쪽에는 그 아제르바이잔 유학생들이 있고 오른쪽에는 저희 준비팀 한국인 학생들이 있는데 마무리하기 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보면은 손을 잡고서 원을 그리고 춤을 추더라고요. 이게 참 동영상을 지금 보여드릴 수 없어서 저 안타까운데 이렇게 손을 잡고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행사의 마무리로서 상호 문화를 교류하는 그래서 서로 마음과 마음이 전달되고 어, 할 수 있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취지잖아요. 지식을 전달하는 게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를 보고서 웃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이렇게 되는 이 순간이 저는 가장 감격스러웠습니다. 예.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의 문화 교류를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PBL로서 두 가지 과제를 설정을 했죠. 첫 번째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어, 한국인 학생, 뭐 외국인 학생 서로 문화를 배우고 할 수 있는 그런 교과 과정으로서의 내용은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PBL 이전에는 그냥 이론적인 어떤 중심, 지식 위주로의 어떤 그런 교육들을 진행하려고 했다가 PBL로 설계하면서 1교시는 한국과 아제르바이잔에 관련된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배우되 2교시에서는 실질적으로 협동학습을 통해서 학생들이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런 문화 행사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이런 배운 것들을 나눌 수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실천 활동들을 융합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것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로 강의 계획을 잡았고 학생들이 이전에는 지식 습득자로서 이론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거, 발표하고 토론하는 정도로 했지만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사람을 만나보는 겁니다. 아제르바이잔 대사관에도 방문해보고 관련된 준비를 해서 타기관에도 문화행사에도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이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타기관에서 마침 하는
문화 다양성의 날이 있었거든요. 연수구에서 주최하는 그런 것에도 참여를 해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자기가 배운 지식들을 실천해 볼 수 있는 실천자로서 그다음 예비 문화 행사 기획자로서 수업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예. 이런 것들을 조직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배움의 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교수로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을 전달하는 전달자, 토론을 촉진하는 촉진자로서의 그런 교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두 양국들을 연결하는 어떻게 보면 중개 매개체이자 또 총괄 기획자로서 어떤 학생들을 지도하고 어, 학생을 유도하는 그런 교수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전에는 PBL 이전에는 이론적인 어떤 철학적 이론적인 비교 연구론적인 두 양국을 비교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큰 연구 방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을 만났던 것들이 너무나 사실은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만남과 교류를 통해서 어떤 질적 연구를 해보고자 하는 또 이러한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연구가 방향이 좀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수업 결과로서 이제 저의 소감도 있고 수강생들의 소감도 있습니다. 예, 이런 소감들은 어떻게 있었냐면 이 수업을 마칠 때마다 각 주차별을 마칠 때마다 성찰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학생들에게는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각 주차별로 사실은 성찰 일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성찰 일지를 살펴보면 이 H라는 어떤 이 학생은 다양한 지식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제르바이잔 더 알아보고 싶다. 이런 이제 소감을 말을 했고 또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굉장히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행사를 준비를 했더라고요. 네. Y라는 이 사람들, 이 학생은 뭐냐면 아제르바이잔 몰랐던 학생들이 이제 지금 이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서 흥미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졌던 것처럼. 그리고 그 학생들과의 만남도 기대하고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느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가 배웠던 것들, 수업 강의실에서 배웠던 거를 나누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많았죠. 예, K라는 분도 대사관 방문 준비가 돼 알게 될 새로운 경험에 설레이는. 그러니까 수업이 되게 설레었습니다. 왜냐면 실제로 방문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있어요. 설레는 시간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Y라는 분은 예, 아제르바이잔 나라 자체를 배우면서 한국 사회와 계속 비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호기심이 생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A라는 분은 아제르바이잔 잘 몰랐죠.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를 겁니다. 근데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알면 알수록 배울 소리 참 많다. 다문화 사회로서 아제르바이잔은 굉장히 앞선 나라입니다. 예. 아시는 이 수업을 통해서 배우고 와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굉장히 앞선 나라입니다. 그런 것들을 소회를 밝혔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적어봤는데 이론을 구체적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좋구나. 그리고 기초적인 내용의 지식이 삶의 지식으로 전환되는 것들을 학생들에게 보는 점이 저는 되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참여했고 도움을 줬던 이 학생들, 교내에 있는 외국인 그 아제르바이잔 학생들 60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 학생들의 존재를 저도 알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그들이 자신의 존재를 또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게 저한테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감격스럽고 의미 있는 어떤 교수자로서의 그런 소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 해결 또 프로젝트의 과제는 뭐였냐면 정규 교과목에 수강 신청을 못 하더라도 그 외에 학생들, 교직원들, 시민들이 참여하는 비교과 과정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저희가 문화체험의 날을 포함한 한국 아제르바이잔 상어문화 교류 주간 동안의 기획 전시를 통해서 사실은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배움의 장을 마련한 것이죠. 네. 아마 첫째 날에 오신 분들은 더 그랬겠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그리고 아제르바이잔 유학생들을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 폭이 넓어질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의 장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어머니는 자기 자녀들 데리고 와서 가르쳐 주더라고요. 보여주고.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인하대에 있는 아제르바이잔 60여 명의 유학생들이 있습니다. 전국에 대한민국 전국에 200명이 있는데 그중에 60명이 인하대학교에 있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수가. 그래서 이 학생들 평소에는 이런 기회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죠. 근데 이 행사를 통해서 이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줬고 아까 전통춤 공연을 준비하는 많은 시간 또 춤 공연도 하고 이런 걸 통해서 이들이 단지 도움이 주었다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 자기 문화에 대해 모국 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자긍심을 갖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자부심을 갖고. 예, 그게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한국계 이런 것들을 선보이고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고 인하대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유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어떻게 보면 이 현장에 불러내서 비교과 과정을 본인도 만들어가고 본인도 체험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아울러서 이것은 단지 이 수업뿐만 아니라 수업과를 통해서 계속 그 교내의 다양한 기관과 접촉하고 협력과 지원들을 받았는데 주한 아제르바이잔 대사관, 또 아제르바이잔 디아스포라청, 또 정석학술정보관, 그 교내에 있는 여러 그런 그 부처라든지 사업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방문하고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됐습니다. 이게 굉장히 저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가 준비한 이런 것들이 한 세 개의 국내외 어떤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보도자료가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지금 이 수업뿐만 아니라 이 교육과정으로서 이 수업뿐만 우리 학과, 우리 인하대학교가 굉장히 상호문화 교류에 적극적인 학교라는 그런 인식들을 홍보하는 또 그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그런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 수업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는 어, 아제르바이잔과 상호문화 교류를 하는 그런 방향을 좀 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심화해보고자 또 매학기 1학기에 개설되는 이 교과목이 좀 더 발전된 교과목이 되고자 하고 그 이후에도 아제르바이잔에서도 이제 연락이 왔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자신들의 그 연구들을 소개할 수 없느냐 그래서 저희 그 다문화 융합연구소에서 간행하는 등재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실 수 있도록 투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개를 하고 서로 이제 그 연구라든지 교육이 점점 교류 확대가 되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할 수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런 관련된 앞으로 이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학술 저서도 출간을 해보고자 연구를 심화 발전시키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아제르바이잔뿐만 아니라 저희 다문화 교육학과를 졸업한 되게 많은 중앙아시아 출신, 아시아 출신의 주요 국가들 유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본국에 돌아가기도 하고 여기 한국에 남아있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생들과 좀 더, 어, 어, 또 공식적으로는 뭐 대사관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중앙아시아 및 아시아의 상호문화 교류를 확대해가는 아제르바이잔은 끝나지 않고 확대해가고 하는 그런 방향이 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것이 지역 문화 행사로 조금 더 확대 발전시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또 인천광역시 교육청도 이런 데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있는 관계자 뭐 장학사분들이 와서 어, 그 상호문화 교류 주간 행사에 와서 보고 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같이 해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강의를 개선하고 새로운 교수법을 계속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저는 굉장히 많이 교수자로서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배운 이론들을 사회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고 알릴 수 있는 이런 실천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이론으로 배우는 데서 끝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그 문화권의 사람을 만나고 어쨌든 이야기해보고 배우는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협동학습으로서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이런 공동의 어떤 목표를 프로젝트를 향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협동효과
이 주요 효과들이 한 5가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학에서.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도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배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긍정적으로 서로 의존해서 팀워크를 만들어가고 개인적으로 책임감을 느끼고 상호 교류를 하고 대인 관계나 사회적인 기술이 늘어나고 또 집단적인 어떤 공동의 과정을 경험하는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었던. 어,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이론과 실천을 융합하고 협동학습을 진행하면서 지식과 또 사람이 연결되는 어떤 이런 방향의 새로운 교수법이 된다면, 앞으로도 이런 한국과 외국인 유학생 간의 어떤 문화를 교류하는 것, 이런 수업을 통해서 굉장히 얻을 수 있는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긴 시간 또 저의 부족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앞으로도 좋은 수업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수로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